필수 영양소긴 하지만 뭐 가장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정말 많은 역할로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귀를 쫑긋하게 할 만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미스터 포입니다.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밤. 지방은 1g당 9칼로리 정도, 9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또 어려워진다, 또 막 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들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포화지방은 뭐냐? 말 그대로 딱딱한 형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생성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뱃살, 팔뚝살, 허벅지살, 승마살, 살이라 불리는 모든 아이들을 포화지방이라 지칭을 합니다. 포화지방은 그럼 어디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고기에 존재하는 게 포화지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고기의 마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블링이 많이 있는 꽃등심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등심. 입맛 따시지 말고. 꽃등심이 그럼 안 좋은 거겠네요?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포화지방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포화지방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고체화되어 있는 불포화지방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꼭 딱딱한 지방들, 고유의 형태를 가진 지방들이 나쁘지는 않다. 불포화지방산, 요건 뭘까요? 말 그대로 포화, 딱딱한 상태, 고유의 형태를 가질 수 없는 지방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일의 형태로 많이 있어요. 근데 예외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코코넛 오일, 딱딱하죠. 팜유, 요런 거. 그거는 코코넛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예외. 불포화 지방산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식용유, 들기름, 참기름, 요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불포화 지방산이 좋냐?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으로 불리는 아이예요. 체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건 포화지방, 못 만드는 건 불포화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불포화지방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엄청나게 귀를 쫑긋하게 할 만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몸에 있는 포화지방을 같이 배출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불포화지방산은 산패가 돼요. 쉽게 말하면 상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짧은 편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봤어. 오메가3, 오메가6.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6는 어디에 많냐? 우리가 먹는 모든 지방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오메가6는 많이 먹어요. 반면에 오메가3는 많이 먹질 못합니다. 그럼 원시세 때는 2대 1의 비율이었어요. 오메가6가 2, 오메가3가 1. 지금은 한식 기준으로 10대 1 정도 됩니다. 오메가6가 10, 오메가3가 1. 여러분들은 오메가3 섭취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몸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줘요. 실제로 얘도 그럼 되게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많이 먹으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염증을 못 느끼게도 만들기 때문에 피가 잘 응고되지 않아요. 많이 먹었을 경우에. 우리가 막 베이고 이러면은 피가 굳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게 만드는데, 요게 베어도 피가 계속 흐르게 되는 거예요. 굳지가 않으니까. 참치에 다량의 DHA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DHA가 오메가3 중에 하나예요. 생선에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동물 기름이죠. 그래서 오메가3는 대부분 보면 앰플로 이렇게 나와요. 그거 그래서 잘라서 냄새 맡아보면 엄청 비린내 나요. 또 궁금해서 또 잘라본다 또, 그죠? 식물성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 포도씨유, 참기름, 들기름, 그 안에도 존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일례로 이탈리아가 탄수화물 수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파스타, 그리고 피자, 이 두 가지죠. 그 피자만 예를 들어도 도우가 뭐예요? 빵이잖아.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탄수화물 수치가 높은데 비만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 그거의 하나가
이탈리안 드레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리브유로 만듭니다. 가끔 포도씨유로 만들기도 하지만 기름,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어진 드레싱이에요. 말도 안 돼. 드레싱 하나로. 외국에선 드레싱 어떻게? 거의 적시다시피 해서 먹어. 몸에 있는 포화지방을 분해하고 셀룰라이트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분해하고 배출시키는데 일조를 한다. 와, 그러면 되게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자, 나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넣어서 먹을 거야. 식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온도가 높아지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요. 되게 안 좋아. 트랜스 지방이 되게 안 좋아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위의 지방을 끌어들여서 포화지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변종지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린을 발라 먹을 거야. 발라서 구워 먹어야지. 와우,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온도를 못 맞추게 되면 트랜스지방으로 다 변하게 되고, 그 트랜스지방으로 변한 걸 다 섭취하면 나는 지방을 만들기 위한 약을 때려 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버터는 변화되지 않는 지방이다 보니까 오히려 굽거나 온도를 높일 때는 그걸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싫다, 나는 그건 너무 느끼한 맛이 나서 싫다, 이런 분들 꽤 많아. 그런 경우에는 식용유를 쓰는 게 맞아요. 콩기름이 오히려 200도의 발화점을 가지고 있고 높은 발화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발화점이 낮은 올리브유 이런 걸 쓸 바에는 식용유를 쓰는 게 훨씬 좋다. 변성지방인 트랜스지방을 안 만들어내고 몸에 섭취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불포화 지방은 몸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밖에서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변성지방인 트랜스지방은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 영상부터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올라오는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맨 뒤에다 편집을 해서라도 꼭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a!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땡큐.